장사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땀을 흘립니다. 배달 앱 주문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헬멧을 쓴 배달 기사님들이 가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영수증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 끼워야 하고 포스기에 찍힌 월 매출액을 보면 분명히 내 인생 역대 최고 수치를 찍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사장님 요즘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은다며 부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막상 월말에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재료비 정산하고 통장을 열어보면 남는 게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고만 점점 더 늘어납니다. 반면 내가 자랑스럽게 간판을 달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뉴스를 보면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추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건은 내가 다 팔았고 욕도 내가 다 먹어가며 일했는데 나는 빚더미에 앉고 본사는 현금 다발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통장에 꽂혀야 할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가맹비 면제, 로열티 0%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만 몰랐던 기막힌 돈의 흐름.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속마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진짜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객이 햄버거를 사 먹고 피자를 시켜 먹는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본사의 진짜 핵심 고객은 바로 가맹점주, 즉 사장님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본사는 사장님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보통은 브랜드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받는 로열티를 떠올리실 겁니다. 매출의 3% 혹은 5%를 떼어가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광고를 보면 로열티 평생 면제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로열티도 안 받고 가맹비도 깎아주면 본사는 대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걸까요? 그 거대한 본사 건물과 수많은 직원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법원은 한국피자업 본사에게 가맹점주들에게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올해 2026년 1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법원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15억 원, 엄청난 액수죠. 도대체 무슨 돈이길래 법원이 부당이득이니 전액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이 돈의 정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터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계값은 정말 파격적으로 싸게 혹은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잉크는 반드시 우리 회사가 파는 정품 잉크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막상 잉크가 떨어져서 사려고 보니 시중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잉크를 무조건 30,000원에 사야 합니다. 안 사면 프린터 작동을 막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0원의 바가지 요금. 이게 바로 차액가맹금의 본질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치면 잉크는 닭을 튀기는 기름이 되고 피자를 굽는 치즈가 되며 심지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냅킨이나 포장 용기가 됩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 시장에서 떼온 원가에 자신들의 마진을 은근슬쩍 얹어서 팝니다. 대한민국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무려 61.5%가 이런 차액가맹금 형태로 점주들에게 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로열티만 투명하게 받는 곳은 38.6%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 사실을 정확히 모릅니다. 로열티 0%라는 굵은 글씨만 보일 뿐 내가 매일 튀겨내는 기름통 하나, 밀가루 포대 하나마다 본사의 마진이 촘촘하게 묻어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픽자워드의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인 이유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몰래 원재료에 마진을 붙여 파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니 전부 반환하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하나로 지금 치킨, 버거, 커피 가릴 것 없이 수십 개의 브랜드에서 20건이 넘는 줄 소송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사장님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액 감행금이라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장님들의 목을 조르는지 그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인물을 상상하지 마시고 공정위 통계와 실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실제 상황을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필수 품목의 덫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 본사는 이것만은 무조건 본사에서 사야 한다는 필수 품목 리스트를 줍니다. 맛의 통일성을 지켜야 하니까 특제 소스나 염지된 닭고기를 본사에서 받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시중 마트나 식자재 도매상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일반 튀김류, 냅킨, 플라스틱 포크, 심지어 매장 바닥을 닦는 세제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78.7%가 본사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섞여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출의 역설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조적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통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오르면 이익도 비례해서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차액 감행금 구조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손님이 늘어나면 피자 도우도 더 많이 사야 하고 치즈도 더 사야 하고 포장 박스도 더 사야 합니다. 즉, 매장이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릴수록 본사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는 물량도 함께 폭증합니다. 매장의 총 매출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뛰었는데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재료비 결제 대금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뛰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인건비 오르고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본사는 가만히 앉아서 가맹점의 노동력을 착취해 유통마진을 극대화하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플레이션 전가입니다.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는 원가 상승의 부담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깁니다. 국제 곡물가가 올랐으니 내일부터 공급 단가를 20% 올리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한 장 보내면 끝입니다.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재료를 받아 써야 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본사에서 정해준 소비자가를 유지하면서 재료비만 비싸지니 결국 사장님의 마진율만 반토막이 납니다. 과거 한 대형 치킨 브랜드가 시중 제품과 별 차이도 없는 튀김류를 30% 이상 비싸게 팔아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의 프레이밍 효과라는 개념을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본사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로열티 영원, 가입비 면제라는 화려한 액자, 즉 프레임을 씌워 보여줍니다. 이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본사에 떼이는 고정비가 없으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팔기만 하면 전부 내 돈이 되겠구나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유통 마진의 무서움은 계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가 비어가면 사장님들은 본사의 수수료 구조를 의심하기보다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달을 한 건이라도 덜 뛰어서 그런가? 내가 알바생 관리를 못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갔나? 하며 자신의 무능력 탓으로 돌립니다. 프레이밍이 만들어낸 완벽한 착시 현상입니다. 본사는 이 착시 뒤에 숨어 매년 연말이면 영업이익률 20%, 30%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발표하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외식업종의 가맹점당 연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액은 약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이 4.2%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최종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 남짓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매출의 4%를 떼어간다는 것은 사장님들이 가져가야 할 순이익의 무려 30%에서 40%를 본사가 앉은 자리에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로열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로열티라는 이름표만 떼어냈을 뿐, 물류 마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빨대를 사장님들의 통장에 깊숙이 꽂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튀김기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일한 대가의 절반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본사 회의실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질문은 본사는 왜 이런 꼼수를 썼을까가 아닙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뿌리를 내렸을까입니다. 모두가 아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꼼수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항변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가맹점주들의 로열티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전공법인 로열티 모델로는 가맹점을 단 한 곳도 모집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고육지책이 바로 조삼모사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착한 기업입니다. 로열티 영원입니다. 라고 홍보해서 창업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본사를 유지하고 마케팅을 할 비용은 매일 배송해주는 식자재 가격에 살짝 녹여서 회수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로열티 제도는 본사와 점주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로열티가 매출의 5%라면 본사는 점주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1억 원이 되어야 5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점주가 망하면 본사도 수익이 0원이 됩니다. 철저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반면 차액 가맹금 구조에서는 본사와 점주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충돌합니다. 본사는 점주의 최종 수익이 얼마 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원재료를 최대한 비싸게, 최대한 많이 밀어내기만 하면 본사의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심지어 점주가 적자를 보며 파산 직전에 내몰려도 어제 배송한 치즈값에는 이미 본사의 마진이 넉넉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해외의 역사적, 구조적 비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미국의 프랜차이즈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과는 정반대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서브웨이는 1996년부터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비영리법인인 독립구매협동조합 I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본사를 대신해 식자재 공급업체와 직접 협상합니다. 수만 개의 가맹점이 뭉쳐서 엄청난 구매력을 무기로 양상추 100톤 살 테니 최저가로 맞춰달라 고 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매가로 확보한 재료는 단 1원의 마진도 붙지 않고 그대로 각 매장으로 배송됩니다. 투명한 로열티 구조는 본사와 가맹점을 47년짜리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지만 불투명한 차액 가맹금 구조는 한국의 가맹점들을 5년짜리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26년 한국피자헛에 대한 대법원의 215억 원 반환 판결은 단순한 하나의 소송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비정상적인 은폐된 수수료 관행의 거대한 경고장이 날아든 겁니다. 만약 지금 퇴직금을 털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광고 전단지에 적힌 가맹비 0원이라는 문구를 맹신하지 마세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차액 감행금 수취 비율과 필수 품목 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장사라는 게 참 이상하다고 했던 첫 화면의 질문,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진짜 위기와 공포는 단지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계약에 숨겨진 구조를 나 혼자만 모를 때 찾아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돈의 흐름과 비밀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